어제 우리가 오라클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했었어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여기에서 SQL 플러스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s sys dba 요거는 그 오라클 설치됐을 때 유일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했었냐면 스컷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드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했었어요. 지금 접속한 계정이 어드민 계정이기 때문에 어드민 권한은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뭘 먼저 했었냐면 세션 정보를 변경을 했어요. 어, 그 세션 정보의 이름은 언더스코어 대문자 오라클 스크립트 였었고요. 얘 값을 true로 변경하는 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세션 정보를 변경을 먼저 했고요. 얘는 뭐 때문이냐면 그 오라클이 유저 계정을 생성하는 정책이 변경이 돼서 모든 유저 이름 앞에 C 샵이라고 하는 거를 붙이게끔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옛날 버전처럼 동일하게 그냥 스컷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션 정보를 조금 변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을 만들었죠. create user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제는 스컷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유저를 또 만들 수는 없어요. 같은 이름 유저를 또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다른 이름으로 HR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identified by HR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두 개를 다 동일하게 썼는데 여기도 HR, 여기도 HR이라고 썼는데요. 사용자 계정 이름은 뭘까요? 사용자 계정 이름은 앞쪽에 있는 게 사용자 계정 이름, identified by 뒤쪽에 있는 거는 얘는 비밀번호예요. 아셨죠? 얘가 로그인할 때 ID, 그 다음에 이쪽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정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엔터. 사용자가 생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용자한테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 생성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신에 유저 생성과 유저 삭제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은 생성과 삭제가 되지만 유저는 생성 삭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은 생성 삭제가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생성 삭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어제는 그 스컷 계정한테 그냥 뭘 줬냐면 DBA라고 하는 권한을 줬어요.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방금 만든 HR이라고 하는 계정한테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권한이 부여가 됐죠. 그죠? 부여가 됐어요. 어제랑 여기만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컷, 타이거, 여기 스컷. 이 과정을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 볼까요? 빠져나갔죠? 이제 우리는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3개가 된 거예요. 오라클 설치할 때 있었던 시스템 계정, 그리고 스컷 계정, HR 계정. 3개의 계정으로 전부 다 접속할 수가 있어요. SQL 플러스 스컷 계정으로 먼저 해볼게요. 스컷 타이거. 이건 어저께 만들었던 계정이에요. 자, SQL이죠. SQL 플러스.
자, 스컷 계정에서는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select from dpt 이런 게 되죠. 그죠? 스컷 계정에서는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게 되죠. 네, 빠져나가 볼게요.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HR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SQL 플러스 계정 이름 HR, 그 다음에 비밀번호 HR 이렇게 접속하시면 돼요. 접속까지는 다 잘 돼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HR 계정에서 지금 계정만 만들어진 상태지 테이블을 우리가 만든 적이 없죠. DBT 탭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해보시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DPT라고 하는 여기죠. 여기 별표 이렇게 되어 있죠. DPT라고 하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에러를 보여줘요. 오라클에서 이 사용 계정의 의미는요. 사용 계정의 의미는 사용 계정마다 각자 자신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자신의 테이블. 그래서 스컷만 볼 수 있는 테이블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HR이라고 하는 계정에서만 볼 수 있는 테이블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용자 계정의 의미입니다. 오라클에서는. 오라클에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거. 그래서 어제는 스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없었으니까 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SQL 파일을 제가 드렸고 그 파일을 어디에서 실행시켰던 거냐면 SQL 디벨로퍼에서 실행을 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질문 내용은 디벨로퍼에서 만들 수 있느냐? 디벨로퍼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셨잖아요. 그죠? 요 SQL 플러스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상태가 아니라 자, 그럼 해볼게요. exit 나갈게요. exit. 어제는 우리가 스컷 계정을 먼저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SQL 디벨로퍼에서 여기 스컷이라고 넣고 여기 타이거라고 넣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1521번 XE 하고서 이 접속 계정에 대한 정보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만들 수 있었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 SQL 플러스 명령 프롬프트 SQL 플러스에서 여기를 만들지 않았었다면 접속 계정은 여기를 사용자 이름을 시스템이라고 우리 어저께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어요? 여기는 시스템이라고 주시면 되고 비밀번호 부분은 설치할 때 뭐라고 했었을까요? 아마 저랑 똑같이 했으면 오라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 이름을 시스템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오라클로 해서 계정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직접 계정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사용자 이름을 시스템으로 바꿀게요. 여기 오라클이라고 바꿀게요. 오라클 테스트만 해볼까요? 테스트 성공하죠. 테스트 성공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SQL 디벨로퍼로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스컷 타이거를 만드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셨을 거고 지금은 우리가 얘가 있으니까 그냥 스컷 타이거 계정으로 접속된 게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용을 할게요. 따로 저장하지 마세요. 아까 그거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파일 하나 만들까요? 스크립트 하나 만들게요. 스컷 계정으로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올터 세션부터. 새로운 사용자 만들기. 새로운 사용자. 계정과 계정, 비밀번호,
쓴다 그랬죠. 그리고 언더스코어 오라클 스크립트 얘를 일단 true로 바꿔줍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그냥 엔터만 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지만 SQL 디벨로퍼에서는 컨트롤 엔터. 그리고 이 결과는 밑에 이렇게 나오죠. 스크립트 출력 변경되었습니다. 예, 오타가 없으면 여기에 오타가 없으면 이게 성공이란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과정 끝났고 두 번째 과정이 create user. 아까 이번에는 테스트로 만들까요? 테스트 identified by 이제 비밀번호를 테스트 1, 2, 3, 4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가 계정 이름이고요. 테스트 1, 2, 3, 4가 비밀번호예요. 유저가 생성되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한다? 권한을 준다. grant. 예를 들어서 resource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create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죄송해요. create가 아니었나? create는 아니다. 죄송해요. 요거는 create 테이블, create user에서 사용하는 거여서 제가 지금 그 권한의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서 요건 좀 찾아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DBA로 줄게요. DBA to test. 이렇게. 그럼 그랜트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까지도 뭐가 돼버린 거냐면 DBA 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 1, 2, 3, 4가 접속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지 볼까요? 여기에서 만들기 하면 되겠죠? 만들기라고 하시고 사용자 이름 테스트 비밀번호는 여기 입력한 대로 테스트 1, 2, 3, 4 요 정보는 서버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성공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름 만들고 얘를 저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을 누구로 접속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접속. 네, 접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저장을 제가 비밀번호 저장을 안 했군요. 그래서 테스트 성공했고 저장됐고 접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접속 부분 볼까요? 옆에 오라클 접속 부분 보시면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스컷이라고 하는 접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는 접속이 있어요.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오라클 접속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스컷 테스트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테스트 계정은 테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테이블 아무리 새로 고침해봐도요. 테스트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거 삭제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요 접속 삭제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거는 아까 여기 접속에서 지우기가 있어요. 여기 테스트 선택해가지고 테스트 선택해서 여기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 하시면 요 계정 요거 지워집니다. 그리고 하면 되겠죠? 그럼 새로 고치면 되나요? 안 지워졌네? 유저를 삭제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삭제하시는 거 보여드릴까요? 삭제하실 때는 드랍 유저라고 하시면 돼요. 드랍 유저 테스트.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게 접속이 지금 유저가 테스트라고 한 유저가 접속이 되어져 있대요. 접속이 되어져 있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접속된 거를 지우면 삭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접속을 한번 한 상태여서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접속을 한번 한 상태여서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접속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는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시스템 계정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스카 타이거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접속이 접속 끊기가 있더라. 네, 아까 여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 접속해서요. 테스트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드랍 유저가 그죠? 네, 그러면 드랍 유저가 여기서 접속을 먼저 삭제를 해버리시고 그리고 드랍 유저를 하시면 돼요. HR은 남겨둘게요. HR은 저희가 나중에 사용할 거여서 HR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접속 이름을 HR 골뱅이 로컬호스트 사용자 이름 HR 비밀번호도 HR 비밀번호 저장 클릭하고 테스트 먼저 할게요. 성공. 그러면 이 이름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HR이라고 저장할 수 있어요. 얘는 접속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남겨둘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남겨두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HR 계정에서 사용하는 예제들을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연습하기 위해서. 네. 질문 있으실까요? 사용자 계정마다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계정에서 만든 테이블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셀렉트 조금만 더 저희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은 저희가 셀렉트까지를 했었어요. 셀렉트 from order by 정렬까지 했었죠. 정렬까지 했었고 자 이번에는 중복되지 않는 결과를 출력하려고 해보는 건데 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부서 직원 테이블이 있어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부서 번호 컬럼을 선택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관없어요. 부서 번호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select 부서 번호니까 deptno from 직원 테이블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실행을 하게 되면. 근데 직원은 14명이지만 14명의 부서 번호가 다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네. 똑같이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아니면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 컬럼을 선택하자라는 의미는 직원이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그 부서 번호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검색해 보자라는 의도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위쪽과 구별되는 게 직원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서 번호를 검색해 보자. 그러니까 중복되는 값은 한 번씩만 출력하자. 중복되는 값들은 한 번씩만 출력하자. 자, 그때 사용하는 게 distinct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select distinct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그리고
테이블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EMP 테이블에서 등장하는 부서 번호들만 검색을 해주는데 검색을 하는데 EMP 테이블에 등장하는 녀석들만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녀석들만. 그리고 순서는 정렬은 안 돼 있어요. 정렬, 오더 바이를 쓴 건 아니죠. 오더 바이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정렬은 안 돼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들은 자, EMP, 이게 원래 EMP 테이블의 순서예요. 얘가 원래 EMP 테이블의 순서고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줄부터 보겠죠. 그래서 DEPT NO가 20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검색이 되겠죠. 30번. 세 번째 행이 검색이 될 텐데 여기 30번은 중복이 돼요. 그럼 출력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0번 중복되고.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10번이 나오죠. 그래서 20번, 30번, 10번이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오더 바이는 쓸 수 있어요. 부서 번호 오름차순으로 쓰겠다. 그런 것들은 항상 오더 바이 하고서 제일 마지막에 쓰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직원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서 번호 그리고 업무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라클에서는요, 이 중복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거는 distinct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컬럼을 수식하는 거예요. distinct는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distinct를 컬럼 이름마다 다 붙여준 게 아니에요. distinct는 한 번만 쓸 수 있고요. distinct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distinct가 수식하는 거는 모든 컬럼들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select 그 다음에 키워드 distinct 부서 번호 그리고 job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20번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죠. 20번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30번을 보시면요. 30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10번은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근데 행이 14개는 아니고 9개예요. EMP 테이블에 전체 직원 몇 명 있었어요? EMP 테이블 보시면 14명 있었어요. 그죠? 14명 있었죠. 1번부터 14번까지 14명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출력된 결과는 9개밖에 없어요. 자, 아까 제가 distinct는 뒤쪽에 있는 모든 컬럼을 수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구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냐? 이게 쌍으로 묶여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20번 부서를 다시 20번 부서만 볼게요. 자, 20번 부서에는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와 매니저라고 하는 업무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다르죠. 그죠? 부서 번호는 같지만 업무가 다르죠.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값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부서 번호와 잡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합쳐서 구분이 되는 distinct, 구분이 되는 중복이 되지 않는 값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SQL에서는 이렇게 distinct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한 번만. 여기에 컬럼이 두 개가 있으면 컬럼 두 개를 묶어서
구분이 되는 값. 컬럼이 3개가 있으면 3개를 묶어서 구분이 되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 부서의 클럭하고요. 20번 부서의 매니저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고 또 다른 의미로요. 클럭을 볼까요? 여기 클럭이 있어요. 여기도 클럭이 있고 여기도 클럭이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구분이 되는 데이터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인데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인데 20번 부서의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30번 부서, 10번 부서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그럼 구분이 되죠. 이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디스팅크트의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주의하실 거는 이런 문장은 오류가 납니다. Select distinct, DEPTNO, distinct job from EMP. 벌써 빨간펜 선생님이 나오셨죠? 벌써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distinct를 각각의 컬럼 이름들마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문법에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distinct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distinct는 키워드는 컬럼 이름들 앞에서 한 번만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거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